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과 관련해서 중요한 공시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이거 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외인과 기관의 그 수급, 네, 이것이 이제 큰 변화가 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노베이션의 주가 예상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말씀을 올리는데요. 대한민국이 이제 이번 을사년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여러분. 예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건에 따른 정책주는 요 종목은 매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꼭 대박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노베이션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도 좋은 영상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405만 달러, 최대 405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를 했죠. 그 부분이 이제 재료로 그 장중에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장 마감이 되고서는 33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HLB 이노베이션이 발행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자금 유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임상을 카티 치료제 임상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이용을 해서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금을 만약에 주주 대상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면 주주분한테 이제 손을 벌리니까 이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요거는 좀 나은 자금 조달 방법이죠. CB나 BW 발행이 있을 수 있죠. 네, 요것도 뭐 자금이 일단 들어와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외부의 자금을 이제 유치하는 거니까 주주 배정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이 자금을 유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호재 요소로 우리가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 유치하는 계약을 일단 공시를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자, 전환가액은 뭐 지금 주가 근처인 2,739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납입 여부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 납입은 대부분 다 되는 정도의 납입으로 봅니다. HLB의 타 기업들 사례로 볼 때는 당연히 납입이 1월 21일 날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납입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노베이션 측에서도 이거 납입을 좀 하기 위해서 주가 관리도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정을 받는 쪽 그 면면을 보면 루티어스 신기술조합, K바이오 뭐 이런 그 투자 조합, 장투자 이런 데서 주로 이제 들어왔고요. 기업들도 좀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도 들어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큰 손들 있죠. 개인 큰 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개인 큰 손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거 보면은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또 주가 관리를 최근에 이렇게 좀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건 호재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외인과 기관의 물량이 좀 나왔어요. 20만 주 외인, 기관 8만 주. 사모펀드는 뭐 계속 나오는 거고. 지금 대개 보면 한 300, 한 10만 주. 그 정도는 물량을 지금 현재 다 던진 것으로 보고요. 아직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만은 팔아놓은 물량이 훨씬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정도의 모습이고 한 300만 주 좀 넘는 정도 310만 주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460만 주 중에서 310만 주 팔았으니까 뭐 한 150만 주만 남은 거죠. 근데 최근에 이 물량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히 올라왔으니까 이 사모펀드의 물량 압박에 대한 부분은 부담은 많이 경감된 상태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외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양쪽에서 매도를 했을 때는 과거에도 이제 그랬지만 뭐 이런 때요. 주가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너무 그걸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요 권역대가 매물이 좀 포진돼 있는 이 사각형 가격대이기 때문에
자, 요것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요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권역 근처는 우리가 일단 뭐 일정 비중은 좀 축소를 해서 다시 밑에서 잡을 수 있는 분들은 뭐 그 정도의 매매는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는 봅니다. 예, 이렇게는 보고 예, 물론 우리가 이노베이션을 비중을 일부만 그런 매매를 생각하는 것이지 전략을 뭐 매도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믿고 가야죠.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거나 일부 비중 정도 축소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정도 매매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은 긴 맥락으로 볼 때 임상 자금을 이렇게 수월하게 조달을 했다는 부분. 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호재 요소가 된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주주를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뭐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외인 동향, 기관은 뭐 매도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사모펀드 아시죠? 근데 외인 동향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를 보면서 우리가 전략을 수정 가감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적인 것들이 어떤 게 튀어나오는가를 좀 보고 그 다음 수순을 또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들은 장중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바로바로 그런 정보들은 타이밍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소통과 추천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다음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요.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그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 해석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네.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네,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네.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네,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요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